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1심에서 승소한 뒤 1년 만에 판정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는 일본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전 사고 등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간 방사능 피폭 수치 외에 다른 기준들도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자연 방사능 수준 등 다른 정성적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얽매였던 1심 판정에 비해 최종심에서는 수입 금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 1심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한국이 제시한 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차별적이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식품과 농수산물 안전성을 다룬 분쟁에서 WTO의 판정이 뒤집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을 들여오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에 걸친 무역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일정 기한 내 재검토해야 하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판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정부 내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1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건데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또 다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WTO의 판정이 나오기 전 정부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관련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크게 반기는 표정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WTO의 결정문은 저희가 그냥 항상 지금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합니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합니다. 기준 이하라도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체는 플루토늄 등 17개 항목의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 식품 3만 8천여 건이 수입됐는데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온 건 가공식품 6건입니다. 모두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WTO 판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쟁에 대비하려면 일본 현지 토양과 해양수, 식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쪽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심과 다른 상소심 결과가 나오자 일본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서령 일본 도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일단 일본 정부가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WTO 상소심 결정이 일본 식품의 안정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韓国の安全基準を十分クリアするものであるとの一審の事実認定は維持され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本件事案について我が国が敗訴したとのご指摘は当たらない。 네, 또 상소심 판결이 1심 패널 판단에 오류를 지적한 것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WTO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규제를 풀어라, 규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죠. 네, 한국의 규제가 적절했다라는 WTO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수입 규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 고노타로 외무상은 연간 75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수입 규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수입 제한을 풀라는 외교적 요구를 앞으로도 강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강한 압박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1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환영했던 모습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판정 내용 선뜻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이번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석간에서 일본의 오산으로 패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WTO가 한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고노타로 외무상은 새벽에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외무성과 수산청 관계자가 이 총리관저에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상정 밖의 결과다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당혹스러워했다는 거는 이게 비단 한국을 향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수입 재개하려고 그랬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규제가 가장 강한 한국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를 지렛대로 다른 나라의 수입 재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곳은 23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WTO 패소 판정으로 인해서 이 같은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동일본 지역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일단 우리 소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제품이 후쿠시마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통과할 경우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원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종류들도 이렇게 규제를 해주면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게시판에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땅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식품도 세심히 따져봅니다. 방사능 유출로 토양 등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맥주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제조시설 위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나왔습니다. 일본 상품 코드, 즉 바코드를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깝네요. 한 맥주는 일부 공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한 제품이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질 경우 바코드 정보로는 제조 공장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산까지만 표시되는 원산지 표기를 후쿠시마 등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